공급 쪽도 보면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대책 현황 및 과제 요약. 예. 입주가 점점 늦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노무현 정권 때도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도 그 다음에 뭐 사실 박근혜 정권 때는 이 신도시를 안 한다 그랬으니까 정비 사업 적으로 푼다고 했으니까 이거 항상 이게 늦어요. 예, 계획대로 안 돼요. 이게 토지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도 2031년 이후에나 좀 들어올 거예요. 검단이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중에서 하남 교산이 짱이다. 그리고 인천 계양, 부천 대장은 여기 옆에 타격이 있고 고양 창릉은 인천 여기 일산에 영향이 있을 거다. 고용부 이어 국토부도 10대 건설사 긴급 소집, 규제 공급 균형 잡는다. 그러니까 이제 겁나게 이제 채찍으로 때리다가 이제 당근을 좀 준다고 했는데 이거 당근 준다고 지금 해결이 안 돼요. 채찍으로 안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급이 급한데 이렇게 규제책을 피면은 공급이 더 안 나오죠. 그리고 상반기 주택 착공 동향 요약 2021년 상반기 26.9만 가구, 2023년 9.8만 가구, 2025년 10.3만 가구 조금 늘었죠. 공공 분양에서는 공공 부분에서는 급증하고 있는데 민간 부분에서는 급감하고 있어요. 근데 공공 부분에서는 15,440가구, 15,449가구가 나오고 민간 부분에서는 8만 7,698가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민간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근데 민간 부분에서 급감되는 게 2023년 최저치보다도 적어요. 이거 뭐냐면요. 앞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미래예요. 이게 조선업도 똑같은데 주식에서 조선업도 2027년까지 실적이 확정이 된 거거든요. 부동산도 2028년 정도까지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게 확정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공급 부족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종합검사사 폐업 309건, 하루 평균 1.5건씩 계속 사라지니까 짓는 데가 계속 줄어든다는 거죠. 공급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거겠죠. 그래서 정부의 뭐 정책이 간단하게 나왔는데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항상 나오던 거라 갖고 뭐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 조짐, 조합들이 수익성 낮은 임대 대신 일반 분양 전환 시도. 왜냐면 임대는 정부에서 그 공사비를 좀 싸게 해갖고 사가줘요. 그래서 임대를 놓으면 놓을수록 조합 입장에서 손해인데 그거를 일반 분양 전환 시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뭐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에서 임대를 많이 넣길 원하죠. 근데 그러려면은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일반 분양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정부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획 계속 근데 자초가 되고 있다. 이게 그 약간 어떻게 생각했냐에 또 다른데 한국 사람들 자산의 70%가 아파트에 집중돼 있어서 본인 지역 옆에 임대나 뭐 이런 거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항상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인 거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8말 9초로 늦어진 이재명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 요약. 이 한마디로 용적률 인상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뭐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뭐 3기 신도시 빠르게 하고 4기 신도시 뭐 추가로 한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공급이 단기간에 안 나와요. 김현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아파트는 빵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 계획 요약해갖고 뭐 공급한다 그러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분이 비전문가라 가지고 비전문가죠. 그래서 김윤덕 장관님이 뭐 추가 주택 공급 대책 요약해갖고 뭐 공급을 한다 그러는데 현실성은 없습니다. 도심 유유부지 노후 공공시설 복합 개발. 이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도 나왔던 건데 뭐 별거 없고요. 뭐 공급 대책 뭐 별거 없어요. 그리고 광명 철산역 자이 일스테이트 광명 분양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평당 4,500만 원 이상 거론해갖고 전용 팔사가 15억 원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광명 정도 앞으로 입지는 무조건 15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신내 쪽도 이제 15억 정도에 나올 텐데 15억을 약간 기준점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가 지금 평균 14억이니까
앞으로 웬만한 입지의 신축은 15억이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광명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2031년 이후에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6만 7천 개가 들어오는데, 이게 용적률 인상돼 갖고 한 8만 개, 9만 개쯤 들어올 거라서 이때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명 11, 12가 들어오고 여기 뒤쪽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광명에 물건 가지신 분들은 광명 3기 신도시 들어올 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나 샤워실의 바보진 멈춰요. 한국 부동산 정책은 정권마다 수요 억제 위주, 일시적 안정, 공급 축소, 집값 급등, 패닉 바잉, 뒤늦은 공급 대책, 실행력 부족의 악순환을 반복해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봐야 될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정부, 내가 정부야. 그럼 어떻게 정책을 펼 거야? 수요 억제책밖에 없죠. 그리고 다음 정부로 넘겨야지. 그 어쩔 수가 없는 거라서 이해가 100% 가는 상황이라 갖고 노무현 정권이랑 이제 문재인 정권 때 하던 거랑 지금 똑같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시장과 싸워 이길 수 없다. 공급 부족이 패닉 바잉으로 이어지고 뒤늦은 공급 대책은 시장 안정에 실패한다. 더군다나 이번 정부는 지금 역대급으로 돈을 풀고 있어가지고 오세훈표 상생주택 본격화. 이게 뭐 상생주택 한다고 하는데 뭐 이게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잘 모르겠고. 국정이 위반 건축물 관리 방안 신속 추진 교약.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옥탑방이나 이런 거 조금 봐주겠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장기 전세 주택 요게 조금 지금 이제 돈을 모아야 되는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장기 전세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 거주 가능. 요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 항상 경쟁이 치열한데 요 장기 전세는 항상 알아보시고 신혼부부분들 활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양극화 이거 별게 없어요. 양극화는 양도소득세 중과 종부세 강화, 취득세 인상으로 또란체가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가 15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강화하려고 하는 찌라시가 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그거 하게 되면요. 거주가 막혀요. 그리고 15억 이상이 고가주택인지 모르겠지만 그 고가주택 이상에서 물량이 안 나와요. 그리고 거긴 가격이 더 오릅니다. 왜냐면 내가 20억짜리를 팔고 20억짜리를 못 간다는 뜻이잖아요. 취등록세가 오르면은. 그래서 뭐 상속 증여 물건 아니면 물건이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영국에서 이런 걸 한 적이 있는데 집값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줄어들고. 근데 또 재밌는 게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취등록세가 너무 오르니까 또 정부는 세금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뭐 서울 전체 평균이 13.2억 정도고 서초구가 한 30억 정도다. 그래서 전세는 11억 정도고 전국은 한 6억 정도 아파트 가격이. 그렇다 그래서 서초구가 제일 비싸다. 그 다음에 강남이다. 전세도 서초가 제일 비싸다. 11억 정도다. 서초가 제일 비싸다고. 서울만 오르는 중 지방 주택시장 침체 심화, 집값 하락, 미분양 급증. 아마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인구 소멸 지역에 투자하는 걸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엔 투자하면 안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전월세 가격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주식으로 치면 실적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인구 감소 지역에 투자했다가 평생 못 빠져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정책 물 한 잔 마시고 주사년에서 말씀하시길 집값 잡으려면 공급 확대가 우선이다. 민간주택 공급 확대하고 공공주택 공급 개선하고 뭐 도시장비 사업 활성화를 해라. 근데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내년 집값 전망이 상승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또 개편 추진. 한마디로 세금을 올리겠다. 그 뜻인데 전문가 지적은 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신뢰도가 하락하지 않냐.
이번 정부는 역대급으로 계속 세금을 걷는 정부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각자 도생하시면 좋겠고, 제가 프리미엄 텔레그램 방에서 4월부터 미국 ETF 주식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 지금 보유세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 조금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 뭐 4월 중순 말에 저기 미국이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거라 가지고 뭐 수익률은 다 좋죠. 뭐. 저도 그 금요일에 익절을 조금 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주요 3개 대책과 가격 동향 보시면은 세제 강화, 대출 규제 등 강력한 투기 억제 대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 항상 못 잡았다. 그래서 보시면은 9.13 대책 이후 6개월 후 반등. 요때 뭐 2017년 6월 19일 대책은 2개월 후 반등. 10월 24일 대책으로는 지속 상승. 그래서 뭐 6개월 정도가 최대치였어요. 규제책 나오고.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볼 때 한 3개월 봤는데 지금 빨라요. 빠르고 여기 다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자,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집값 상승폭이 둔화가 됐다. 근데 효과는 단기적이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효과는 3개월, 6개월 내 소멸 가능성이 높다. 공급 부족이 누적된 상태에서 규제만으로 집값 안정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이 이렇게 나왔는데, 가계대출이 크게 축소가 됐다 이거죠. 왜냐면 거래량이 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줄었다. 그래서 회의 참석자들이 이해하는 게 계속 이렇게 지켜보겠다. 그런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 로또 분양 벌떼 입찰이 집값 폭등의 원인 지적. 현행 LH의 택지 공급 방식이 불합리하고 투기적 현상을 조장한다고 비판. 택지는 공공자산인데 민간 건설사가 너무 큰 이익을 가져간다며 LH가 직접 건설하고 도급만 맡기는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 개발 이익 환수제 도입 필요성. 시장 우려, 민간 건설사의 참여 저하로 공급 위축 가능성, 주택 품질 저하, 공급 속도 저하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사가 공급을 안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전월세가 오르겠죠. 뻔한 거예요.